돈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 혹시 여러분은 부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고급 외제차를 몰고 펜트하우스에 살며 휴양지에서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는 사람?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믿었죠. 통장에 숫자가 많고 건물 몇 채를 갖고 있고 자녀들 유학 보내고 그게 성공이자 부유함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돈은 많은데 정작 쓸 시간은 없는 사람은 부자일까요? 건물은 많은데 함께 웃을 가족이 없다면 그건 성공일까요?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분은 50대에 이미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지만 고혈압과 당뇨, 불면증에 시달리며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정작 가족과의 식사는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었고 늘 피곤하고 늘 바빴습니다. 그분이 내게 했던 말이 있어요. 돈은 많았는데 시간을 못 샀다. 그 짧은 한마디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진짜 부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경제학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 경제학은 단지 숫자나 그래프를 넘어서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선택할 것인가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경제학의 눈으로 그리고 인생의 경험으로 진정한 부자의 의미를 함께 되짚어 보려 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 시간과 젊음, 그리고 꾸준함과 신념.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 그리고 인생 전체를 꿰뚫는 계획의 철학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통찰 하나가 깊이 스며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알려주는 시간의 가치.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93세의 워렌 버핏이 당신의 젊음과 인생 전체를 갖는 대신 그의 모든 재산 145조 원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바꾸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그가 아무리 세계적인 부자라 해도 93세의 몸과 마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 않나요? 우린 그의 부를 그렇게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그의 인생 전체를 받고 싶진 않다는 것. 이 말은 결국 젊음과 시간이 돈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우린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워렌 버핏 자신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의 나와 바꾸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그는 돈을 쌓는데 성공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말합니다. 시간은 기회비용의 최고 가치 자산이라고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거든요. 다시 40대로, 다시 30대로, 심지어 다시 60대로 돌아가는 건 그 어떤 재력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사실. 저는 한때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밤낮 없이 일한 적이 있습니다. 수면 시간은 줄이고, 가족 모임도 건너뛰고, 휴일도 반납하며 달렸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렇게 잃어버린 시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란 걸요. 그 시절의 아이들 모습, 젊은 날의 체력, 친구들과의 한가로운 수다 한 조각조차 이젠 다시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제학도 말하죠. 기초적인 삶을 꾸리기 위한 일정한 소득은 행복과 직결된다고요.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돈의 양보다 삶의 질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삶의 질은 대부분 어디에 시간을 쓰느냐로 나뉘죠. 워렌 버핏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산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꼽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하루 중 대부분은 혼자 책을 읽는 데 쓰인다. 그게 나에겐 가장 값진 투자다. 그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든 건 정보도 분석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시간의 질,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철학이었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는 은행 통장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남들보다 더 많이 벌기 위한 불안? 남과 비교하며 쫓기는 초조함? 아니면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평온한 시간? 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워렌 버핏도 되돌릴 수 없었던 시간. 우리는 아직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부자 아닐까요? 워렌 버핏조차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젊음과 시간. 돈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입니다. 진정한 부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부자 이야기, 로널드 리드. 혹시 로널드 제임스 리드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처음 듣는 이름일 거예요. 그는 유명한 CEO도 아니고 화려한 사업가도 아니었으니까요. 로널드 리드는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주유소 직원과 백화점 경비원으로 일하며 평생을 살았던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지역병원과 도서관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모두가 궁금해했죠. 로널드 리드의 비결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절약, 그리고 장기 투자.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저축했고 매달 남은 돈으로 우량 주식 몇 주를 샀습니다. 한 번 산 주식은 웬만해서는 팔지 않았고 기업이 성장하고 배당금이 들어오면 그걸 또다시 재투자했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을 그는 무려 60년 넘게 변함없이 반복한 겁니다. 로널드 리드의 삶에는 특별한 비법이나 비밀 노트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꾸준함이라는 말이 그의 전부였죠. 그는 비싼 옷을 입지 않았고 중고차를 오래 타고 다녔고 식사도 늘 검소했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커피는 집에서 내려 마셨죠. 하지만 누구보다 부유했고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늘 수입이 적어서,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투자할 여력이 안 돼서 이런 말로 스스로를 변명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로널드 리드는 시급으로 일하며도 꾸준히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해요. 부자가 되려면 많은 수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건 습관과 인내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그의 삶을 복리의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복리란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구조. 하지만 그 진짜 핵심은 시간입니다. 빨리 시작하고 오래 기다릴수록 복리는 더 큰 힘을 발휘하죠. 로널드 리드의 부는 화려한 행운이나 단기적인 수익이 아니라 시간을 이긴 습관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난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로널드 리드는 38세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했고 60대부터 본격적인 자산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도 적은 돈도 변명이 될 수 없어요. 필요한 건 단 하나. 지금 시작하자는 마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지만 기회를 활용하는 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걸요. 그리고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로널드 리드는 평범한 삶으로 100억 원을 모은 사람입니다. 부자의 핵심은 고소득이 아니라 습관과 시간입니다.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진짜 부의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이론, 인생 전체를 보는 눈.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 방식엔 어떤 패턴이 존재합니다. 젊을 땐 수입이 적고 중년에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 노년엔 수입이 줄지만 소비는 계속되죠. 이 흐름을 경제학에서는 라이프 사이클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저 단순한 수입과 지출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흐름을 재정으로 설계하는 관점. 이 개념을 알고 나서부터 저는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대 땐 당장 오늘을 즐기자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든 지금 해야지. 라는 말도 자주 들었고요. 하지만 그땐 몰랐죠. 젊다는 이유로 저지른 무계획한 소비가 나중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생각보다 길다는 걸요. 라이프 사이클 이론은 말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특정 구간에서만 적극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다고요. 20대에서 30대 초반. 소득은 적지만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시기. 소비 중심에서 저축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40대에서 50대. 자녀 교육비, 주택 대출, 부모 부양까지 부담이 커지지만 이 시기는 가장 큰 수입이 들어오는 자산 축적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후를 결정짓죠. 60대 이후. 은퇴 후 소비는 계속되지만 더 이상 수입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모아둔 자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쓸 것인가의 문제로 바뀝니다. 저는 이 이론을 접한 후 한 가지 후회를 했습니다. 왜 좀 더 일찍 이런 개념을 알지 못했을까? 왜 돈을 벌기만 했지? 쓸 시기와 쌓을 시기를 구분하지 않았을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인생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라이프 사이클 이론은 단지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체력, 감정, 시간, 관계. 이 모든 자산의 흐름도 라이프 사이클처럼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살 때가 많죠. 젊을 땐 친구를 쉽게 사귀지만 나이 들수록 관계가 좁아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걸 하나의 곡선으로 본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선택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요? 계단을 오를 땐 잘 모르지만 내려올 땐 알게 됩니다. 오를 때 얼마나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는지. 그리고 그때 조금만 쉬어갔더라면 지금 이 내리막이 덜 아팠을 거라는 걸요. 라이프 사이클 이론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느 단계에 있든 중요한 건 흐름을 인식하는 것이라고요. 그 흐름을 무시하면 돈은 물론이고 삶의 균형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흐름을 알고 준비한다면 우린 어느 시점에서든 자신만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이론은 인생 전체의 재정 흐름을 설계합니다. 소득, 건강, 감정, 관계까지 모두 시기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얼마를 벌어야 행복할까? 얼마나 모으면 불안하지 않을까? 그 기준을 넘기면 나도 부자가 되는 걸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을 찾기 위해 끝없는 숫자 싸움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경제학은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소득은 어느 순간까지만 행복과 비례한다. 그 이후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삶을 결정짓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실제로 미국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봉이 약 9만 달러를 넘어가면 더 이상 소득의 증가가 행복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지도 더 여유롭지도 않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죠. 오히려 높은 소득은 더 많은 책임과 피로, 그리고 비교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300만 원만 벌면 될 줄 알았어요. 그게 500이 되고 800이 되고 나중엔 연봉 억 단위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잃으면 어쩌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벌고 있는데 이 정도면 부족한 건 아닐까? 마음은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자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 부자는 돈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산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다. 자신의 소비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저는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불안에 이끌려 소비하고 남과 비교하며 감정을 낭비했던 제 삶을 돌아보며 그게 얼마나 가난한 태도였는지를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지금 가진 것을 누릴 줄 아는 시선, 그리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자의 조건 아닐까요? 예전엔 돈이 많아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죠. 돈이 많다고 해서 삶이 평온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요. 진짜 평온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아직 부자가 아니라고,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계신가요?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진짜 부자는 돈의 양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은 행복을 더해주지 않습니다. 감정과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부자입니다. 시간 자산의 재발견, 젊음이란 자본. 당신은 지금 얼마나 큰 자산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없다고 느끼셨다면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겐 오늘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워렌 버핏도 살 수 없는 자산을 갖고 계신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시간과 건강을 비금전적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고 통장에 찍히지도 않지만 우리가 사는 방식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은 젊음이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시기에만 주어지죠. 30대, 40대의 시간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 시기의 시간은 에너지, 도전, 회복력, 유연성 같은 수많은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귀중한 자산을 별 대단한 게 아닌 것처럼 흘려보내곤 하죠.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내년엔 시작하지 뭐. 언젠가는 여유가 생기겠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늘 지금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곳에 있더군요. 저는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시간이라는 자산의 위력을 몸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퇴근 후에 운동도 하고 밤새 책도 읽고 주말엔 친구들과 산을 탔죠. 지금은요?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체력이 안 됩니다. 마음은 가볍지만 몸은 무겁습니다. 그제 알았어요. 시간이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가능성의 총량이었단 걸요. 젊다는 건 그 자체로 기회였고 그 자체로 자산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시간이 금이다.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시간은 금보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보관이 가능하지만 시간은 보관이 안 되거든요.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앞으로의 시간은 어떻게 쓸지 결정해야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건 은행 잔고가 아니라 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점. 그 24시간 속에 내 건강이 있고
내 인간관계가 있고 내 정서와 내 미래가 있더군요. 젊은 날엔 몰랐습니다. 그저 시간이 너무 많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보려고 해요. 무엇에 쓰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쓰고 있는지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시간이라는 자산은 워렌 버핏도 살 수 없는, 그 누구의 재력으로도 교환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자산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로 뒤덮이지 않게요. 시간은 가장 귀한 자산이며 젊음은 그 정점입니다. 가능성은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에 담겨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인생 전체를 결정짓습니다. 경제학이 주는 마지막 조언.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살지, 어디에 시간을 쓸지, 누구와 함께 할지. 이 모든 선택에는 늘 비용이 따르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다른 가능성의 가치예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를 TV를 보며 쉬기로 선택했다면 그 시간에 할 수 있었던 운동, 공부, 대화, 관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포기한 가능성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늘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잃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경제학은 단순히 돈을 계산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삶의 선택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최선의 선택이란 무엇인가? 행복과 만족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한정된 자원 시간, 에너지, 돈을 어디에 배분해야 가장 후회가 적을까? 이 모든 질문이 바로 경제학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예전에 저는 경제학을 숫자와 그래프의 언어로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안에 담긴 본질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요. 경제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은 효용은 가장 비싼 소비가 아니라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에서 나온다. 어디에 돈을 쓰는가보다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시간을 쓰셨나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나요? 혹은 잠시의 만족만 남기고 허무하게 흘러가 버리지는 않았나요? 저는 요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한 가지를 되묻습니다. 오늘 나의 선택은 나를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만약 그 질문에 그래, 맞아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절대 헛되지 않은 하루라고 믿어요. 경제학은 숫자를 다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불안에 흔들릴 때, 비교에 무너질 때, 혹은 욕심에 휘둘릴 때, 그걸 돌아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조용한 학문의 힘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경제학이 우리에게 주는 단 하나의 조언을 들려드릴게요. 자신의 삶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선택 말고, 광고나 트렌드가 유혹하는 선택 말고, 진짜 당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 그게 진짜 부자의 첫걸음입니다. 경제학은 돈이 아니라 삶의 선택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기회비용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 인생을 바꿉니다. 진짜 부자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 삶은 괜찮은 걸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충분한 사람일까? 그럴 때마다 답을 구하려 애쓰죠. 통장의 잔고에서, 남들과의 비교에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기준에서.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진짜 부자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며 자신의 삶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출발점과 속도로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가지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소중한 자산을 지닌 존재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 이 모든 걸 가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사실만은 잊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당신의 선택은 여전히 유효하며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존엄합니다. 그리고 그 존엄함은 어떤 통장 잔고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